안녕하세요. 나라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문법 영역 두 번째 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특강에서 27쪽이죠. 그래서 27쪽에 문장의 짜임, 혼문장과 겹문장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장 성분을 확실하게 아직 그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은 먼저 그 수업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수업을 좀 들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구조, 짜임. 그래서 문장의 어떤 종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문장의 구조는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정의를 먼저 살피고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 혼문장 같은 경우에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장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겹문장인 경우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으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좀 제가 더 하나의 살을 더 붙이면 이 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 역할을 할 때 이걸 우리가 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어떤 절 부분은 바로 이제 아는 문장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절에 대한 어떤 개념 규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문장 성분을 좀 확실하게 좀 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혼문장 말고 이 겹문장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아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두 절이 연결어미에 의하여 결합된 문장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연결어미는 뭐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봄이 온다, 오다, 와, 그 다음에 꽃이 피다 라고 하는 그럼 두 개의 혼문장이죠. 주어 서술어의 두 개 하나의 혼문장, 하나의 혼문장인데 얘를 만약에 이어진 문장으로 만들면 이 부분이 어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다가 어미 부분이 되는데요. 이 어미에 이 연결어미를 집어넣어서 두 문장을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봄이 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 고가 바로 대등적 연결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속적 연결어미, 그래서 이어진 문장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 뭐 말씀드린 김에 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봄이 와서 꽃이 피다 이런 경우는 약간 의미적으로 좀 다르죠. 그래서 물론 둘 다 겹문장으로 이어진 문장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것은 봄이 오고라고 하는 앞문장과 꽃이 핀다라고 하는 뒤 문장은 서로 어떤 대등적인 어떤 관계이지만 이 두 번째 봄이 와서 꽃이 피다 같은 경우의 문장은 이 앞에 있는 그 문장이 이 뒤에 있는 문장의 원인으로 바로 뒤에 문장에 종속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어쨌든 그 대등적으로 여기에 와서 같은 경우에는 오다에 아서가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어미가 아서가 종속적 연결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가 결합돼서 이렇게 이어진 문장을 만든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 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앞절과 뒷절의 의미가 나열, 대조 등의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뭐뭐고, 뭐뭐으나
뭐뭐지만 등의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다. 여기에는 나열과 대조에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선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같은 경우에 뭐든지 같은 경우나 이렇게 선택을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다. 그래서 기온도 높고의 기온이 바로 주어, 높고의 높고가 서술어고요. 습도도 높다. 습도가 또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 높다가 서술어가 되죠. 그런데 앞에 있는 기온도 높고와 습도도 높다는 서로 대등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대등한 관계다. 이런 거 이제 단순한 나열이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선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머니가 철수에게 뭐 밥을 먹든지 뭐 아니면 국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어를 생각해서 너가 또는 너는 밥을 먹든지 국수를 먹어라 이런 경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먹든지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주어는 너는 되겠고요. 마찬가지 먹어라 같은 경우도 서술어가 되고 서술어 하나, 서술어 둘. 물론 주어가 이제 같으니까 하나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뭐 밥을, 국수를 같은 경우는 뭐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관련된 그런 등지가 있는 문장도 바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정의를 보면 앞절의 의미가 뒷절의 의미에 종속된 문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독립적이다라는 것과 그 상대적인 개념이 이 종속적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에 종속됐다라는 거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대등한 어떤 관계,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에 이렇게 속해 있다. 뭐 이런 어떤 영향관계에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절이 뒷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원인이나 이유, 배경, 뭐 상황이나 조건, 가정, 의도, 목적, 양보, 중단, 전환, 정도의 심화 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연결 어미가 뭐 아서나 어서, 그 다음에 음연 뭐 등의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뭐니까라든가 뭐뭐하는데라든가 뭐뭐하면이라든가 아서 어서 뭐뭐하러든가 그리고 리을수록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종속적 연결 어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속적 연결 어미와 대등적 연결 어미를 확인해 가지고 이 문장의 종류, 이것이 대등적으로 이어졌는지 종속적으로 이어졌는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뭐고 같은 경우나 뭐뭐지만이라든가 뭐든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대등적 연결 어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종속적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거는 종속적 연결 어미구나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상세하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원인과 이유로 연결되어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죠. 비가 많이 오니까. 자, 이때 비가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는 부사어가 됩니다. 오니까가 여기서는 서술어가 되죠. 그 다음에 지금은 나가지 말아라. 이 나가지 마가 서술어가 되는데요. 아마 이 문장은 대화의 상황, 담화의 상황으로 이 말을 하는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청자에게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라서 주어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조사인데 얘는 부사어가 됩니다. 시간의 부사가 되는데요. 여기서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어쨌든 비가 많이 온다. 비가 온다. 주어 서술어. 너희는 나가지 말아라.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의 원인이 됩니다. 이유가 되는 거죠. 나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니까가 바로 나가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이 뒤에 문장에 종속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배경 상황. 집에 가는데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이 문장도 주어가 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는 데가 서술어니까 이 서술어의 주체가 뭐 누가가 있었을 거예요. 철수가일 수도 있고 내가일 수도 있었고 내가 집에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사어가 되는 거고 집에 가는데 이 가는 데가 바로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되고 그런데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만난 거죠. 만난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 친구를은 목적어가 되겠고요.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 만났다가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지 그 배경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된 어떤 내용이고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에 종속된 거죠. 자, 다음 조건과 가정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가 바로 여기에 날씨가가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되겠고 내일의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은 날씨를 꾸며주고 있어서 얘는 관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관용어가 되고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얘가 서술어가 되는 거고요. 공원에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가자가 여기서 서술어가 돼요. 그래서 놀러 가다는 하나의 자동사입니다. 공원에는 이제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아마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청자에게 하는 말일 텐데 뭐 아마 우리가 라고 하는 주어가 놀러 가는 주체가 생략된 어떤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주어 좋으면 서술어 우리가 공원에 부사어 놀러 가자 서술어 그래서 주어 서술어 있는데 공원에 놀러 가는 것이 주된 정보이고 날씨가 좋으면은 하나의 조건과 가정에 뒤에 있는 문장에 종속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도한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주어가 되겠죠? 나는 주어. 사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됩니다. 책을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어제 사러 간 거죠. 그래서 어제는 시간의 부사예요. 그래서 어제는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서점에 갔다의 서점에도 마찬가지 부사어가 되죠. 부사어가 되고 갔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술어가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주어가 나는인데 가는 주체와 책을 산 주체가 같으므로 주어를 뒤에 있는 문장에서 주어를 생략했지만 어쨌든 뒤에 있는 문장에서도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데 서점에 간 것이 주된 정보이고 책을 사려고 한 것은 의도를 나타내는 어떤 문장으로 뒤에 문장에 종속된 거죠. 이때 양보를 나타내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장도 사실은 그 담화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의 가정을 하고 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의 친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 힘들어하는 일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조언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주어를 이렇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겠죠. 그러니까 이때 힘들어도가 서술어가 되는 거고 아마 이 힘들다의 주어는 어떠한 일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이 가정을 해봅시다. 그 일이 주어 아무리 부사어 힘들어도 서술어 너는 희망을 잃지 말아라. 잃지 말아라가 서술어가 되겠고 희망을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는 주체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뭐 이런 주어가 생략된 어떤 꼴이다. 어쨌든 양보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확인했습니다. 희주는 책을 읽다가 중단 또는 전환 봅시다. 희주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읽다라는 서술어가 되겠고요. 책을은 목적어. 여기도 이제 주어가 희주인데 생략시켰습니다. 받았다가 서술어고 전화를 받는 주체가 희주겠죠. 그래서 주어를 생략시켰고 전화를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읽다가 뭐뭐 하다가 전환을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고요. 앞에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문장에 종속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도의 시마, 리을스록. 얘도 리을스록도 이제 자주 나오는 어떤 종속적 연결어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산이 높다, 산이 주어가 되겠고요. 높을수록이 서술어가 됩니다. 골짜기가 이게 주어가 되겠고, 깊다가 서술어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문장의 짜임 그 마지막 부분이죠. 그 아는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27쪽의 그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좀 크게 정리를 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안긴 문장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것이 이제 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가 어제 왔음을 알았다. 이런 경우에 이때 전체적으로 문장의 주어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문장의 주어는 우리는이 주어고 그 다음에 알았다가 서술어가 되죠. 알았다가 서술어가 되고 여기에 그가가 또 주어 왔음을 같은 경우가 서술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제 왔음을 이렇게 이제 보면 이게 이 붉은색으로 주어 서술어가 있는 이 부분이 이 전체 문장 속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우리는에서부터 알았다까지 이 흰색 주어와 서술어 이 부분이 바로 아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 그가 어제 왔다라고 하는 이 명사절이 안긴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전체 큰 우리는 알았다가 바로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안긴 문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 안긴 문장이 뭐 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아는 문장의 이 종류 또 크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특징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아는 문장은 명사절을 지닌 아는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관형절을 지닌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구분하는 어떤 팁은 이 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주어의 역할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목적어의 역할을 해준다든가 뭐 부사어의 역할을 해준다든가 보어의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경우에 우리가 그 절을 명사절이다 라고 하고요. 이 명사절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표지는 미음 또는 기와 같은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을 때 이 명사절이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이 관형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데 문장 성분에서도 이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어떤 문장이 오면 그것이 관형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관형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미가 있다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인데 예를 들어서 니은이나 는이나 아니면 리을 같은 경우 또는 뭐뭐하던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러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다면 이 관형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사절을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 부사절은 당연히 이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해서 이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어떠한 문장 성분 하나가 아니라 문장이 그 부사어를 역할을 하면서 용언을 수식하면 그러면 그것이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 부사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가 되어주는 부사형 전성어미는 뭐뭐이라든가 뭐뭐개라든가 뭐뭐도록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문장이 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서술절이구나,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서술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어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주어와 그 다음에 서술어가 이렇게 나오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주어와 서술어가 절을 구성해서 전체 주어가 있고 서술절의 주어가 이렇게 있는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용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인용절에는 간접 인용하고 직접 인용이 있다. 그래서 이 직접 인용문을 안고 있는 문장과 간접 인용문을 안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 이 직접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따옴표가 이렇게 있거나 뭐뭐라고 하는 그런 보조사가 있으면 이것이 직접 인용문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간접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뭐뭐고라고 하는 보조사가 있으면 이것이 간접 인용문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아는 문장의 정의부터 이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한 절이 다른 절의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으로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은이 아니라 안긴 절, 물론 안긴 문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안긴 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안고 있는 문장으로 이때 안겨있는 절을 안긴 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안긴 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어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명칭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명사절부터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명사의 기능으로 주어나 목적어, 보호 등을 하는 명사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미음이나 기 등으로 실현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오라슴의 음이나 돌아오기의 기 같은 경우 이렇게 미음과 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사형 전성어미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명사절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고, 이 보호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부사어의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는 이게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깨달았다 같은 경우가 서술어가 되겠고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가 옳았다라고 하는, 그가 옳았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절을 안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명사절이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명사절이 그가 옳았다 같은 경우에 옳았다에 음이 결합된 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미의 종결어미 대신 명사형 전성어미가 이렇게 들어가 줌으로써 어쨌든 주어와 서술어의 꼴을 갖추고 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이 이 문장으로 들어가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이 강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어가 되겠고요. 기다린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목적어 하나만이 아니라 강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돌아오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강아지가 주어, 돌아오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다 대신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를 결합시켜서 강아지가 주어, 그 다음에 돌아오다 서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 이 안겨있는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부사어도 명사절을 가진 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직 집에 가기에 이르다. 그래서 아직 이르다. 집에 가기에 이르다. 그래서 집에 가기가 얘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죠.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절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때 집에 가기에가 부사격 조사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도 명사절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좀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관형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관형절을 지닌 아는 문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하죠.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형어는 체원을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체원은 명사, 대명사, 수사이고요. 그래서 관형사절은 관형 사용어미 여기 요거 암기하세요. 그래서 은, 이은, 는, 을, 이을, 던 등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게 아는 문장이죠. 그랬을 때 이 나는이 나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좋아한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어가 되는데 이 음식 자체가 체온이지 않습니까? 명사니까 그 음식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요리하니 바로 음식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이 요리하다 이런 경우에 형이 요리하니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관형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더 하나 요거를 좀 한번 해보죠. 우리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같은 경우에 우리는이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았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보았다가 서술어가 되고 이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모습이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목적어가 되는데 이 모습 같은 경우가 이제 체언이지 않습니까? 명사니까. 근데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가 밥을 먹느니 모습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그가 밥을 먹다, 그가 밥을 먹는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 우리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는 관형사절을 지닌 또는 가진 아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형사절 같은 경우는 바로 체온을 수식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관형사절 같은 경우에는 이 관형사절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있고요. 관계 관형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동격 관형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관형절의 꾸밈을 받는 피수식어가 이 관형절의 하나의 문장 성분인 경우가 바로 관계 관형절이 되고요. 동격 관형절은 이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그 피수식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수식 성분이 그 앞에 있는 관형절의 문장 성분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동격인,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피수식어가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동격 관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앞에서 나는 형이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다가 이게 관계 관형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우리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가 동격 관형절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형이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다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나는 형이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다. 음식을 좋아한다 해서 형이 요리하니 음식을 수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을 같은 경우가 피수식어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관형절인데 이 관형절을 문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형이 음식을 요리한다. 음식을 요리하다 라고 하는 음식을이
문장 목적어로 원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 목적어로 있어야 될 이 문장 성분이 이 문장에서 꾸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형이 요리한 문장 관용절 속에 있는 문장 성분이 바로 피수식어인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관계 관용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격 관용절 같은 경우는 그가 밥을 먹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밥을 먹다와 모습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 모습이 그가 밥을 먹다 속에 하나의 문장 성분이 아니죠. 그냥 그가 밥을 먹다와 모습이 같은 의미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동격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이 그가 밥을 먹다 같은 경우를 동격 관용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가 어제 온 사실을 오늘 알았다 같은 경우에도 그가 어제 오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그가 어제 온 사실, 그가 어제 온이라는 관용절이 되어서 사실을 지금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가 어제 온 같은 경우와 사실이 의미적으로 같을 뿐, 그 사실이 그가 어제 온이라고 하는 문장 속으로 어떤 성분이 되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것도 동격 관용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관용절에 대해서, 관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들어가죠.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사어는 용언,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어떤 문장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주는데 그것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또는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어절이 아니고 문장이 오는 경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사절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사형 전성 어미는 뭐뭐이, 뭐뭐개, 뭐뭐도록, 뭐뭐듯이 등이 있다. 이 듯이 같은 경우는 비유적 표현에서 이제 좀 종종 나옵니다. 자, 영수가 여행을 떠났다. 영수가 주어가 되겠고요. 떠났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뭐를 떠나느냐? 목적어. 그래서 여행을 떠났죠. 그런데 어떻게 떠났느냐? 돈도 없이 떠난 거죠. 그랬을 때 돈도 없이가 돈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장에 부사형 전성어미 이가 결합된 꼴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건 보조사가 결합되는데요. 이게 주어가 되고 없다가 서술어가 되는 하나의 문장이죠. 이 문장이 이 부사형 전성어미가 여기 업의 어간에 결합해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절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자. 여기에 물론 이제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뭐 이제 화자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라고 하는 주어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자. 주자를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뭐뭐 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철수는 밤이 늦도록 공부를 했다 같은 경우도, 공부했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기에 철수는 같은 경우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서술어가 되죠. 그랬을 때 밤이 늦도록이 공부하다를 수식해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부사 또는 체언의 부사격 조사, 에게, 의로 이런 것들이 결합된 꼴도 아닌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이 와가지고 바로 부사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므로 이때 밤이 늦도록은 부사절이 되는 것이고 철수는 밤이 늦도록 공부했다는 바로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술절로 가도록 하죠. 자, 서술절은 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절을 안고 있는 문장 또는 서술절로 안긴 경우에는 조사나 어미나 조사와 같은 표지가 없다.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 서술절을 아는 문장을 좀 이해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서술절을 구분하는 좀 팁을 두 가지 좀 드리면,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술절은 주어, 서술어 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보면
주어, 그리고 주어, 서술어 꼴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먼저 예를 들어 드리면 할머니께서 건강이 좋으시다 같은 경우에 할머니께서가 또 주어고 건강이도 주어고 그 다음에 좋으시다도 좋으시다는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언니는 마음씨가 곱다도 마찬가지죠. 언니는 같은 경우가 주어고 마음씨가 같은 경우가 주어고 곱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서술절이고 마찬가지 할머니가 전체 주어고 건강이 좋으시다가 뒤가 주어와 서술어의 꼴을 갖추고 있는 문장이 서술어의 역할을 하니까 서술절인데 이런 어떤 형태가 조금 그 사이사이에 어떤 수식 성분이 와버리거나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 학생들이 이 서술절을 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팁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한 어떤 수업을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서술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주어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구성은 주어와 서술어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라는 거, 즉 어떠하다 같은 경우가 어떤 상태를, 어찌하다가 동작을, 그리고 무엇이다가 지정이라고 했고요. 그 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의 주체, 그런 어떤 행위의 주체, 상태의 주체가 주어다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할머니께서 건강이 좋으시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서술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어 상태 동작 지정의 주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좋으시다의 주체가 할머니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좋은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으시다의 주체는 건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건강이가 이 좋으시다의 주어구나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밀접한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할머니는 어떤가라는 거죠. 그럼 할머니는 무엇인가라는 어떤 의문 속에서 이제 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건강이 좋으시다가 하나의 상태지 않습니까? 할머님의 어떤 건강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 건강이 좋다가 바로 어떤 상태,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떠하다가 바로 문장 성분의 역할이니까 서술어가 되겠죠? 근데 서술어라고 하면 하나의 어절인데 얘는 하나의 어절이 아니라 문장이기 때문에 바로 건강이 좋으시다는 바로 서술어가 아니라 서술절이구나 라고 보고 얘는 이 서술절의 주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가장 원칙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서술절이 나오는 어떤 것들을 이 방식대로 한번 따지고 생각해 보시면 서술절이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저 식당 같은 경우 저 식당은 김치찌개가 참 맛있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문장에서 맛있다가 바로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가 되고 그러면 이 맛있는 주체, 뭐가 맛있냐? 식당이 맛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맛있다의 주어가 식당은 아니죠. 그러면 김치찌개가 맛있는 거야? 그러면 김치찌개가 맛있으니까 맛있다의 주체, 이 맛있는 상태의 주체 김치찌개가 주어인 거죠. 그러면 김치찌개가 맛있는 것이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이 김치찌개가 맛있는 게 일종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 해당하는 주체가 바로 뭐냐? 아, 식당은이구나. 그래서 이 식당은 김치찌개가 맛있는 거니까 김치찌개가 맛있는 주체는 바로 식당이 되고 얘가 주어가 되는구나. 물론 이 저는 관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관용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김치찌개가 맛있다는 이 식당은이라고 하는 주어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이므로 얘를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 살펴보면서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 어떤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이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시면 동생이 친구에게 어디로 가니라고 물었다 같은 경우에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동생이고요. 물었다가 서술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친구에게는 부사어인데 여기에 어디로 가니라고 하는 동생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디로 가니도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 전체 문장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인용절이 될 절에 조사라고 또는 고를 붙여서 실현이 되는데 직접 인용에는 뭐뭐이라고 라고가 이렇게 오고요. 보조사. 간접 인용에는 고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큰 따옴표가 있죠. 큰 따옴표가 있어서 라고 하는 보조사가 왔는데 이 간접 인용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따옴표가 아니라 큰 따옴표를 생략시키고 어디로 가냐고 하면서 고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까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문법 시간에 이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도 몇 가지 좀 규칙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의를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정규 또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정규 수업이나 아니면 뭐 클리닉 시간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좀 수업을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품사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